안녕하세요, 여러분. 5번째 확률과 통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요. 오늘은 표준 문제 10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페이지를 준비해 주세요. 문제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7개의 숫자 0, 1, 1, 2, 2, 2, 3을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짝수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짝수이려면 반드시 1의 자리가 무엇이다? 짝수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주어진 7개의 숫자 중에서 짝수인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나요? 그렇지, 0과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나눠줄 수가 있게 되겠죠. 1의 자리가 0인 경우와 1의 자리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 7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네모칸을 7개를 그려봅시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경우는 1의 자리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가 0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의 자리가 0인 경우. 자, 그러면은 이때는 0을 이미 썼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6개의 네모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1, 2, 2, 2, 3 이렇게 있겠죠. 우리는 이 6개의 숫자가 어떻게 자유롭게 배열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같은 것들이 보이죠. 1이 2개가 있고 2가 3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써주면 되겠죠. 자, 6개의 숫자를 나열을 하는데 1이 같은 것으로 2개가 있고 2가 같은 것으로 3개가 있으니까 2팩,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 5, 4, 3, 2, 1 하고 2, 3, 2, 1 해서 약분을 해볼까요? 2가 같고 3, 그리고 2, 4 해서 6, 5, 2가 남았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32 해서 6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1의 자리의 숫자가 0이 아니라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2를 지금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앞에 6개의 네모칸을 우리가 채워야 될 텐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7자리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네모칸, 제일 높은 자리, 여기에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숫자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여기는 0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0이 아닌 다른 숫자들이 각각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이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가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이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모두 1의 자리가 2인 것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제일 앞과 제일 뒤를 제외하고 가운데에 있는 5칸의 숫자를 우리가 채워볼 건데요.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1과 2를 썼으니까 지금 남은 게 0, 1, 그리고 2, 2, 3 이렇게 남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를 2개를 썼으니까 남은 게 0, 1, 1, 2, 3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3이랑 2를 썼죠. 그럼 남은 게 0, 1, 1, 2,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2번, 3번, 4번 각각의 경우를 이제 가운데 있는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의 수 이용해서 경우를 구해볼 건데요. 5개의 숫자가 있고 여기서 2가 같은 것으로 2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5, 4, 3, 2, 1 이 분자고 분모는 2, 1이죠. 약분되니까 5, 4, 3 곱해서 20 곱하기 3, 6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도요. 숫자가 5개가 있고요. 1이 같은 것으로 2개가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60.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5개의 숫자가 있는데 1이 같은 것으로 2개가 있고 2가 같은 것으로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5, 4, 3, 2, 1. 그 다음에 분모는 2, 2 해서 2, 2, 4 해서 5, 3, 2 모두 곱해주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30이 되겠죠.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의 케이스를 모두 합해서 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210이 되겠습니다. 답은 210개입니다. 문제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 B가 C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B가 C보다 앞에 오도록 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B랑 C는 이미 순서가 정해진 겁니다. 순서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B랑 C의 순서를 또 정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랑 C는 그냥 같은 문자다라고 취급을 하고 대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는 C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B랑 C가 이렇게 배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B를 일단 배열을 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B를 C로 대체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C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6개의 문자 A, B, C, D, E, F가 있을 때 C는 B랑 같은 거니까 결국에는 A, B, B, D, E, F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구하는 것과 문제가 같아지겠죠. 지금 문자가 6개 있고요. 같은 것이 2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 5, 4, 3, 2, 1 그리고 분모를 2, 1 약분해주면 6, 5, 4, 3을 모두 곱해주면 되겠죠. 30 곱하기 12는 360. 따라서 답은 360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6개를 쌓아서 만든 직육면체이다. 모서리를 따라서 A부터 꼭지점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것을 절대로 뒤로 가지 않는다, 무조건 직진한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A서부터 B까지 직진으로 가는 경우를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파란색 경로를 그렸어요. 자, 이 경로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건데요. A 점으로부터 일단 오른쪽으로 2번 갔죠. 오른쪽으로 2번 갔어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3번 갔어요. 위쪽으로 3번 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쪽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북동쪽으로 간다라고 화살표를 일단은 해볼게요.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가게 되면은 지금 점 B에 도달을 했죠. 최단 거리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까지 가는 최단 거리, 최단 경로는요. 지금 이 6개의 화살표를 그냥 자유롭게 배열을 했을 때 그 경우의 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6개의 화살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화살표가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것이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얘는 달라요.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해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분자는 6, 5, 4, 3, 2, 1. 그 다음 분모가 2, 1,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약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남은 것을 모두 곱해주면 바로바로 답은 60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표준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남은 발전 문제 3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힘을 내서 오늘의 수업을 마쳐봅시다. 안녕.